여러분 안녕하세요. 12월 25일 크리스마스고 오늘도 코드포스 라운드가 있었고 오늘은 글로벌 라운드 18이 있었고요. 네, 여기 있는 이거는 너무 신경 쓰지 마세요. 네, 그래서 오늘 나왔던 문제를 A, B, C까지만 해설해 보려고 해요. D까지 해보고 싶었는데 오늘 별로 그렇게 제 상태가 별로 안 좋아서 C까지만 할게요. A번 문제 해볼게요. A번 문제는 N개 블록 타워가 있고 그리고 그 타워 각각이 AI만큼 높이가 있고 그리고 그 AI라는 건 그 블록이 AI 개가 쌓여 있다는 뜻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그 I번째랑 J번째를 임의로 두 개를 골라서 I번째 타워에서 블록 하나를 J번째 타워로 옮길 수 있대요. 그러니까 우리는 그 블록 타워가 있으면 한 군데에서 다른 곳으로 원하는 대로 블록을 다 옮길 수 있는 거죠. 그렇게 했을 때 우리는 그 블록 타워의 어글리니스, 그러니까 추함? 어쨌거나 어글리니스를 최소화하고 싶은데 어글리니스는 그 블록 타워의 높이의 최대값 마이너스 최소값이래요. 그때 우리는 이 어글리니스를 최소화하면 몇이 되는가를 출력하는 게 이 문제인데요. 예를 들어서 우리는 그래서 블록 타워의 높이를 최대한 비슷하게 맞추려고 해요. 그러면 최대한 비슷하게 맞추면 우리는 그 어떤 높이까지는 이렇게 블록들이 이렇게 쌓여 있을 것이고 그 위에 몇 개 정도 이렇게 블록이 남아서 최대와 최소의 갭이 1이 되는 경우가 있을 거고요. 그게 아니면 0이 되는 경우 이렇게 10, 10, 10 그리고 3, 2, 1, 2 이런 경우에는 여기 있는 3을 1에다가 놔서 다 2로 맞출 수 있죠. 그런 경우에는 0이죠. 이런 식으로 우리는 이건 신경 쓰지 마세요. 이 어글리니스를 똑같이 맞출 수 있는 경우엔 0이고 아니면 1을 출력하면 되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는 이 어글리니스가 맞는 어글리니스가 0인지 1인지를 알기 위해서 이 전체 블럭 개수가 n의 배수인지를 따지면 돼요. 그러면 이걸 a라고 할 때 sum a를 n으로 나눈 나머지가 0이면 어글리니스가 0이고 그게 아니면 어글리니스가 1이다 라고 코드를 작성해서 제출을 하면 됩니다. 네, 그렇게 하면 되고요. 여기 이렇게 제가 한 것처럼 이렇게 1차원 배열을 저장을 해놓고 더해서 나눠서 출력하면 돼요. 이렇게 A번 문제를 해결할 수 있습니다. 다음으로 B번 문제로 가볼게요. B번 문제. 이번에는 L부터 R까지 그러니까 L 이상 R 이하인 모든 정수를 이렇게 나열한대요. 2, 3, 4, 5, 2, 5면 2, 3, 4, 5 이렇게. 그리고 이것들 중에 일부를 제거를 해서 이 모든 수들의 비트와이즈 AND의 결과가 0이 아니게 하고 싶대요. 여러 개의 수의 비트와이즈 AND의 결과가 0이 아니라는 거는 여러 개의 수가 이렇게 있을 때 그러니까 이렇게 여러 개의 수가 이진수 형태로 이렇게 1, 0, 1, 1, 0, 1 이런 식으로 이진수 형태로 나타낼 수 있다고 해봅시다. 그럼 이것들의 가로줄이 수 하나라고 할 때 이렇게 세로줄 특정한 비트 예를 들어서 이게 2의 1제곱의 자리 그러니까 2의 자리, 4의 자리, 8의 자리 이렇게 있을 때 이 특정한 자리가 전부 1이어야 되는 거죠. 전부 1이어야 되는 거죠. 이런 게 이걸 어떻게 세느냐에 대한 문제고요. 그리고 L부터 R까지라는 건 우리가 이렇게 L부터 R까지의 정수를 이렇게 나열을 쫙 해놨을 때 가장 적게 지워서 1, 1, 1, 1,
비트를 맞추려면 1이 가장 많은 비트를 알아내는 게 문제가 될 거예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그 여기 2의 자리가 켜져 있는 게 3개 있다. 그리고 8의 자리가 켜져 있는 게 4개 있다. 그러면 그 8의 자리가 켜져 있는 4개를 빼고 다 지우면 이걸 넌지로로 만들 수 있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는 적어도 한 비트, 그 한 비트, 그게 그 불이 많이 켜져 있는 한 비트를 찾으면 되는 게 문제인데요. 그래서 그 1, 2, 4, 8 이런 식으로 그 가장 작은 자리부터 큰 자리로 넘어가면서 2씩 곱해가면서 해당 비트가 켜져 있는지 꺼져 있는지를 통해서 세면 되는데, 근데 문제는 우리 이게 L부터 R까지라고 했죠. 그리고 테스트 케이스가 10의 4제곱개가 들어와요. 그러면 L부터 R까지의 L이랑 R이 최대 한 20만 개 정도 수가 된단 말이에요. 그럼 20만 개 수를 그 테스트 케이스가 10,000개니까 그걸 10,000번 정도 돌려요. 그러니까 L, R을 자꾸 그 끝쪽으로 잡아서 얘네가 문제를 주면 이게 그 테스트 이걸 10,000번 반복하면 시간 안에 답이 안 나온다는 얘기죠. 그래서 우리는 이거를 극복하기 위해서 그 어디서부터 어디까지 몇 번째 비트가 몇 번 켜져 있는지를 미리 기록할 필요가 있어요. 그러니까 그 방법은 일단 2가지 정도 방법이 있는데요. 하나는 이게 비트가 켜져 있는 게 뭐 켜져 있다가 꺼져 있다가 켜져 있다가 꺼져 있다가 이렇게 일정 주기로 반복되잖아요. 그러면 우리는 L이 여기고 R이 여기다 라는 걸 통해서 이 L이 되고 나서 이만큼, 그리고 R이 되기 전에 이만큼이랑 이 가운데가 몇 개냐를 가지고 켜져 있는 게 몇 개고 꺼져 있는 게 몇 개다 라는 걸 이 주기를 통해서 알 수 있는 방법이 있고요. 이런 방법이 있고요. 이게 방법 하나고요. 이게 좀 더 어려운 방법이고 조금 더 쉬운 방법이 있는데, 조금 더 편한 방법은 그 0에서부터, 그러니까 1에서부터 i번째까지 그 비트가 몇 개 켜져 있는지를 기록해 두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1에서부터 뭐 10만 번까지 그 첫 번째 1의 자리 비트가 5만 번 켜졌다. 이런 식으로 이 사이에 몇 개가 이렇게 켜져 있는지를 기록해 두는 거예요. 그렇게 기록을 해두면 우리는 이렇게 1의 자리에 5만 번이 켜져 있기 때문에, 아니, 이렇게 1의 자리에 5만 번 켜져 있는 기록이 있기 때문에 이것들을 통해서 여기서부터 여기까지의 그 비트가 몇 번 켜져 있는지를 알 수 있는 거죠. 이거를 부분합이라 그러는데, 일단 그러면 첫 번째부터 맨 끝까지는 이렇게 알 수 있어요. 이렇게 기록을 해놔서 알 수 있어요. 그러면 우리는 첫 번째부터 여기까지의 합이랑 첫 번째부터 여기까지의 합이랑 첫 번째부터 여기까지 합이랑 이런 식으로 첫 번째부터 어딘가까지의 합을 기록해놔서 이렇게 알 수 있다고 가정을 했을 때, 여기서부터 여기까지의 합을 어떻게 구하느냐라는 건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합에서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합을 빼는 거죠. 그러면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합이 됩니다. 이런 식으로 우리는 어떤 임의의 L이랑 R이 주어졌을 때 그 사이에 특정 비트가 몇 번 켜져 있느냐를 각 비트에 대해서 구할 수 있어요. 이렇게 해두면 우리는 0부터 20만, 이 최대값 20만까지 이렇게 몇 번째 비트가 몇 번 켜졌다라는 값을 구해 놓고요. 그리고 그걸 통해서 몇 번째부터 몇 번째까지 몇 번 켜졌는지를 1의 자리 비트부터 좀 큰 비트까지 20만 조금 직전까지 모든 비트에 대해서 다 구할 수 있는 거죠. 그렇게 문제 B를 해결할 수 있습니다. 이게 일종의 비트 마스크나 그리고 부분합 자료 구조를 연습할 때 괜찮은 문제 같아요. 문제 C를 볼게요. 문제 C의 메노라. 이 문제는 이렇게 메노라가 있고요. 메노라라는 말은 신경 쓰지 마세요.
제가 최근에 어떤 게임에서 메노라라는 걸 좀 많이 본 것 같은데 어쨌거나 어, 네. 그 이렇게 N개의 캔들 그러니까 이 촛불이 이렇게 N개가 켜져 있는 걸 메노라라고 한대요. 그리고 그 중에 일부는 켜져 있고 일부는 꺼져 있어요. 이때 그 켜져 있는 걸 1, 꺼져 있는 걸 0으로 한 바이너리 스트링으로 이런 식으로 나타낼 수 있대요. 그때 우리는 어떤 시작 상태와 끝 상태가 있을 때 이 메노라에서 어떤 연산들을 거쳐서 그 시작 상태에서 끝 상태로 이동을 하고 싶은데요. 그때 어떤 연산을 거치냐? 어떤 켜져 있는 초를 하나 선택해서 그 켜져 있는 초 이외에 모든 다른 초를 켜져 있던 건 끄고 꺼져 있던 건 켜요. 그러니까 모든 다른 걸 다 바꾼다는 거예요. 그 연산을 할 수 있대요. 그걸 몇 번 해서 그 최종 상태로 만들 수 있는지 아니면 못 만드는지를 출력하면 되는 문제인데요. 일단 이 문제 같은 경우에는 되게 그 스케일이 좀 크죠. 그러니까 20만 개의 초를 그 전부 껐다 켰다 하는 건 되게 그 간단치 않은 작업이죠. 그런데 우리는 이거를 좀 관찰을 해보면 이 문제에서 되게 중요한 부분이 뭐냐면 몇 번째 초를 켰다 껐다 하는지가 다른 거에 영향을 안 미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첫 번째 걸 고르면 그거 이외의 모든 걸 무조건 다 끕니다. 그러니까 무조건 다 끄고 키고 합니다. 그러니까 옆에 있는 걸 건드리거나 하는 게 없기 때문에 우리는 그 어떤 게 몇 번째 거인지를 신경 쓸 필요가 없다는 게 되게 중요해요. 그러면 우리는 이 초들을 네 가지 형태로 분류할 수 있거든요. 네 가지 형태로 어떻게 분류를 하냐면 어, 현재 현재 0이 들어있는데 그 끝나고 나면 0으로 그대로 두고 싶은 거. 현재 1이 들어있는데 끝나고 나면 0으로 바꾸고 싶은 거. 현재 1이 그리고 현재 0이 들어있는데 그거를 1로 바꾸고 싶은 거. 그리고 현재 1이 들어있는데 그거를 그대로 1로 두고 싶은 거. 이렇게 네 가지로 만들 수 있고요. 그러면 우리는 이 처음에 주어진 상태를 이 네 가지 수, 이거를 뭐 A, B, C, D라고 합시다. 네, 이렇게 A, B, C, D라는 값 4개를 가진 A가 몇 개, B가 몇 개, C가 몇 개, D가 몇 개, 이런 값을 가진 그 배열로 이렇게 바꿀 수 있는데요. 그러면 우리는 이렇게 2의 n제곱계의 초였던 이거를 변수 4개로 바꿀 수 있는 거예요. n의 4제곱인데 근데 우리는 이거를 좀 더 관찰을 해보면 이거 연산을 할 때마다 A랑 B 사이에만 왔다 갔다 하고 C랑 D 사이에만 왔다 갔다 해요. 그러니까 그거는 왜냐면 이게 0이고 그 끝나고 나서 0이 되고 싶은 건 바뀌지 않고 끝나고 나서 1이 되고 싶은 건 바뀌지 않기 때문이라서 그래서 실제로 아무리 많아도 n제곱계 안에 상태에 들어가겠구나라는 걸 알 수 있어요. 그럼 우리는 여기서 그 이렇게 네 개의 A, B, C, D라는 정수로 바꿔놨으면 두 가지 연산을 정의하고 할 수 있는데요. 연산 A랑 연산 B가 있어요. 연산 A는 그 현재 1인 0이 되고 싶은 걸 하나 붙잡아놔요. 이걸 하나 붙잡아 놓고 A, B를 바꾸고 C, D를 바꿉니다. 그리고 연산 B는 이 D를 하나 붙잡아 놓고 A, B를 바꾸고 C, D를 바꿉니다. 그러면 우리는 이 연산을 같은 걸 두 번 하면 A를 두 번 하면 아무것도 안 바뀐다는 걸 관찰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그 B에 있는 수를 하나 붙잡아 놓고 A, B를 두 번 바꾸고 C, D를 서로 두 번 바꾸는 작업을 하면 아무것도 안 바뀌어요. 그리고 똑같이 B를 두 번 해도 아무것도 안 바뀝니다. 그러면 우리는 이 메노라 위에서 어떤 연산들을 할 때 할 수 있는 연산의 패턴이 반드시 이런 식으로만 나타나리라는 걸 알 수 있어요. A, B, A, A, B, A 이런 식으로 A, B, A, B거나 아니면 반대로 B, A, B, A, B, A, B 사실 이거 네 이거 좀 조금 달라요 사실
이렇게 그 두 가지 형태로밖에 연산이 나타나지 않는데요. 왜냐면 A를 두 번 하거나 B를 두 번 하면 무조건 없어지거든요. 그러면 우리는 항상 A, B, A, B, A, B, A 형태로 연산만 하거나 B, A, B, A, B, A, B 형태로 연산만 하거나 이런 식으로 더 이상 연산을 못할 때까지 아니면 똑같은 곳으로 돌아올 때까지 그 같은 형태의 연산만 반복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A, B, A, B를 하면 어떻게 되는지 봅시다. A, B, A, B를 하면 우리는 여기 있는 걸 붙잡아 놓고 이렇게 바꾸고 그런 다음에 이걸 다시 일로 보내줘. 그러면 우리는 A, B를 하면 이쪽에서는 여기서 여기로 수가 하나 가요. 그리고 이쪽에서는 아래쪽에서는 A에서 그냥 바뀌고 B에서 붙잡아 놓고 바꾸면 여기로 가나? 잠깐만. 붙잡아 놓고 하면 여기로 수가 하나 가죠. 그리고 그러니까 A, B를 하면 이런 변화가 발생해요. 그리고 반대로 그러니까 우리는 그 A, B를 반복한다는 건 이렇게 위로 하나 아래로 하나를 반복하는 거 이런 연산이 한 가지 케이스고요.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연산이 발생하고 그리고 BA를 반복한다면 우리는 그 여기를 하나 붙잡아 놓고 일로 갔다가 다시 오면은 반대로 어떻게 되나? 여기를 붙잡아 놓고 일로 갔다가 그러면 네, 일로 하나 가고 반대로 이쪽은 일로 하나 가고 그러니까 우리는 이게 서로 반대 방향으로 가고 이렇게 그 한쪽에 있는 걸 다른 쪽으로 옮기는 쪽으로만 이게 연산이 발생한다는 걸 알 수 있어요. 그러면 우리는 그 이 방향으로 각각 그 최대 n 번까지의 연산만 발생하겠구나. 그러니까 n에 비례하는 수만큼. 왜냐면 여기서 하나를 이렇게 옮겨야 되고 여기서 하나를 이렇게 옮겨야 되니까 n에 비례하는 수만큼 연산만 발생하겠구나. 라고 짐작할 수 있고 그러면 우리는 실제로 이 ABAB를 그대로 가거나 아니면 초기 상태에서 그 BFS를 해서 그 n의 4제곱짜리 그 전체 초기 상태에서 그 우리가 원하는 상태 0이 되고 싶은 건 전부 0에 있고 1이 되고 싶은 건 전부 1에 있는 이 상태에 도달할 때까지 BFS를 돌려서 그 상태가 최대 오더 n개밖에 안 나오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답을 찾을 수도 있어요. 그리고 또 다른 방법도 있는데요. 또 다른 방법이라는 건 우리는 이런 연산을 몇 번 해보면은 여기서 연산을 하고 다른 데서 연산을 한다는 게 무슨 뜻인지를 알아볼 수가 있는데 그러니까 이 전체에서 그 우리는 항상 1을 잡고 연산을 하잖아요. 그러면 어딘가에서 1을 잡고 연산을 하고 그 다음에 어딘가에서 1을 잡고 연산을 하면 그 전체에서 그 1의 개수가 변하지 않아요. 그래서 우리는 그리고 그 이렇게 한 번을 하면 무슨 일이 일어나냐면 여기에 있던 일이 여기로 갑니다. 그래서 이런 걸 통해서 우리는 어, 네, 이런 걸 통해서 어떤 일 하나를 다른 곳으로 옮기는 게 두 번 만에 가능하다. 그리고 그거 외에 특별히 뭐 한 번 연산해서 갈 수 있는 것들을 만들어 보고 그리고 그 두 번 가는 걸 통해서 답에 해당하는 상태까지 가려면 몇 번 만에 갈 수 있는지를 이것과 이것의 조합으로. 근데 이건 맨 마지막에 딱 한 번까지만 발생할 수 있죠. 그러니까 그 한 칸 옮기는 연산을 그 임의의 개수만큼 수행을 하고 그리고 뒤집거나 뒤집지 않거나 하는 식으로 우리는 이 전체를 해결을 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저는 이거를
아까 얘기했던 것처럼 BFS를 통해서 총 n의 4제곱계니까 그 n의 4제곱계까지의 상태를 가질 수 있다는 걸 사용을 해서 이렇게 그 4개의 정수를 하나로 하는 노드를 만들어서 그 맵을 만들고 그 위에서 BFS를 수행을 합니다. 그렇게 해서 BFS를 해서 그 마지막 상태에 도달 가능하면 그 답을 출력하고 도달이 불가능하면 마이너스 1을 출력하는 식으로 이렇게 문제를 해결할 수 있고요. 아까 얘기했던 것처럼 그 2번 연산하는 걸 한 번으로 그 하나를 옮기는 걸로 쳐서 그렇게 해결하는 방법도 있고요. 이렇게 여러 가지 방법으로 문제를 해결할 수 있어요. 다음 여기까지만 오늘은 다루도록 할게요. 그래서 다들 어, 즐거운 연말 되시고 다음 대회 때 봅시다. 여기까지요.